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웃으며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식의 얼굴 뒤에 숨어 있는 아주 조용한 서늘함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사람은 큰 소리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에 오래 무너집니다. 나이 들어 가장 아픈 일은 자식이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온 자식 앞에서 내 마음을 너무 쉽게 내보였다가 어느 순간 그 마음이 내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웃고 안부를 묻고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부모의 외로움과 돈과 두려움을 재는 눈빛이 섞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시간이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척하는 사람에게 더 깊이 끌려다닙니다. 젊을 때는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비교적 쉽게 보입니다. 말이 거칠고 표정이 차갑고 거리를 두면 그 사람은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무서운 사람은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웃으며 다가옵니다. 밥은 먹었냐고 묻고 병원은 다녀왔냐고 묻고 요즘 돈은 부족하지 않냐고 묻습니다. 그 말만 들으면 고맙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걱정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같은 안부라도 어떤 말은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고 어떤 말은 마음속 서랍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요즘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요? 집은 나중에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형제들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자식이니까 내 속을 알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식 앞에서 늘 약해집니다. 내 배 아파 나온 자식이고 평생 마음 한쪽에 올려놓고 산 사람이니 조금 의심이 들어도 곧 스스로를 나무랍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자식이 걱정해서 묻는 건데 괜히 서운해하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접습니다. 하지만 웃는 얼굴이 언제나 좋은 마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웃음은 다가오기 위한 예의가 아니라 상대를 방심시키는 문입니다. 부모가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은 자식이 화낼 때가 아니라 너무 부드럽게 다가와 부모의 사정을 하나하나 알고 싶어 할 때입니다. 화난 자식 앞에서는 마음이 다치지만 웃는 자식 앞에서는 마음이 열립니다. 그 열린 틈으로 외로움도 나오고 불안도 나오고 재산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와 형제 사이의 섭섭함도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한번 밖으로 나온 말은 다시 주워 담기 어렵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애는 참 살갑게 물어봐요. 그런데 물어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져요.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살갑다는 말 속에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갑게 묻지만 대답하고 나면 내가 더 약해진 것 같은 느낌, 친절하게 웃지만 돌아서면 내 사정이 어딘가에 적힌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착각만은 아닙니다.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빨리 계산합니다. 특히 부모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에 미안해하는지, 무엇을 잃기 싫어하는지 알게 되면 그 정보는 관계 안에서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첫 순간은 대개 큰 사건으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질문 하나, 작은 부탁 하나, 작은 표정 하나로 시작됩니다. 엄마는 나밖에 없지라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아버지가 도와주면 이번만 넘길 수 있어요 라는 말에 잠을 설치고, 남들도 다 자식한테 해줘요 라는 말에 죄책감이 올라옵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낮에는 괜찮다고 넘긴 말이 이상하게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거절하면 서운해할까? 내가 안 해주면 나쁜 부모가 되는 걸까? 그때부터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살피느라 자기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판단력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귀합니다. 그러나 귀한 사랑일수록 경계가 있어야 오래갑니다.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이 좋은 부모라고 믿고 살아온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는 다 말해야 한다고, 그래야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수록 모든 것을 말하는 부모가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드러낸 부모는 쉽게 설득당하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이용당합니다. 이 말이 자식을 의심하며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을 닫고 차갑게 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웃으며 다가오는 말 앞에서도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다정함을 고맙게 받되 내 속사정까지 모두 내주지는 않는 태도, 자식의 안부를 받아들이되 내 불안과 재산과 약점을 한꺼번에 펼쳐 보이지 않는 품위, 그것이 나이든 부모가 자신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웃는 얼굴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웃음이 내 마음의 문고리를 너무 쉽게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의 후반부 인생은 더 많이 설명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덜 드러내고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으로 지켜집니다. 부모가 가장 늦게 깨닫는 것 중 하나는 효도처럼 보이는 말이 언제나 효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다가와 요즘 몸은 괜찮아요 라고 묻는 말은 참 고맙습니다. 혼자 있으니 심심하지 않아요 라고 묻는 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안부는 끝에 가서 좋은 이야기로 바뀌고 어떤 걱정은 결국 부모의 집과 통장과 노후 계획을 확인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부모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자식이 나를 생각해서 묻는다고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부모에게 자식의 다정한 말은 오래 기다린 햇볕 같습니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는 집에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끝내고 텔레비전 소리만 켜둔 채 앉아 있다가 자식에게 연락이 오면 마음이 먼저 열립니다. 엄마, 요즘 필요한 거 없어. 그 한마디에 서운했던 마음이 풀립니다. 아버지, 힘든 일 있으면 말하세요. 그 말에 아직도 내가 자식에게 잊히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모는 대답을 아끼지 않습니다. 요즘 무릎이 아프다. 병원비가 조금 부담된다. 혼자 밥 먹는 게 쓸쓸하다. 형제들 일로 마음이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꺼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말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러나 부모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섞인 자식은 그 말을 듣고 부모의 약한 곳을 기억합니다. 외롭다는 말은 혼자 두면 불안해하겠구나가 되고, 병원비가 걱정된다는 말은 돈 문제에 흔들리겠구나가 되고, 형제에게 서운하다는 말은 다른 자식보다 내가 더 가까운 척하면 마음을
얻겠구나가 됩니다. 사람의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위로가 되기도 하고 계산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어느 날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외롭다니까 내가 자주 올게. 그런데 나도 요즘 너무 힘들어. 말은 따뜻하게 시작했지만 끝은 부탁으로 갑니다. 아버지 건강도 걱정이고 집 관리도 힘드실 텐데 차라리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어때요? 겉으로는 부모를 편하게 해드리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부모의 선택권을 서서히 옮겨가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걱정해주는 모양을 하고 있으니 의심하면 내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그래. 생각해보마 하고 물러납니다. 이때 부모의 마음을 가장 강하게 묶는 것은 돈보다 죄책감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부모는 자신의 형편보다 자식의 처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내가 더 해줬어야 했나? 젊은 애가 얼마나 막막하면 저럴까? 부모가 되어 돕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나? 이런 생각이 밤에 찾아옵니다. 집안불을 끄고 누웠는데 낮에 들은 자식의 한숨 소리가 귀에 남습니다. 그 한숨은 어느새 부탁보다 무거운 압박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직접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밀려납니다. 관계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은 늘 강한 말에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척하는 말, 걱정하는 척하는 말, 서운해하는 척하는 말에 더 깊이 묶입니다. 자식이 화를 내면 부모도 마음속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웃으며 힘들다고 말하면 부모는 방어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울먹이며 엄마밖에 없어라고 말하면 부모는 자신의 노후를 뒤로 미룹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이해해줘야죠 라고 말하면 부모는 자신의 기준을 의심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 부모의 삶은 부모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효도처럼 보이는 요구가 무서운 이유는 부모에게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자식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걱정했고 부탁했고 서운해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부모는 돈을 내주고 재산 계획을 바꾸고 불편한 말을 삼키고 자식 눈치를 봅니다. 그러고도 마음속에서는 내가 원해서 한 일이라고 자신을 달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내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고 싶어서 밀려난 것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끌려다닌 부모에게 남는 후유증은 깊습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먼저 자신을 믿는 힘을 잃습니다. 한번 내준 뒤에는 다시 거절하기가 어려워지고 한번 설명한 뒤에는 계속 설명해야 하며 한번 죄책감에 무너진 뒤에는 자식의 작은 표정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전에는 부모였는데 어느 순간 허락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식이 웃으면 안심하고 자식이 말이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존중을 잃는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정한 말과 요구를 구별해야 합니다. 진짜 걱정은 부모의 선택을 넓혀주지만 가면을 쓴 걱정은 부모의 선택을 좁힙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편안하게 하지만 효도처럼 보이는 요구는 부모를 빚진 사람처럼 만듭니다. 자식이 다가와 따뜻하게 묻더라도 부모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물어야 합니다. 이 말이 내 평안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내 결정을 서두르게 만드는가? 그 한 박자의 침착함이 부모를 지킵니다. 사랑은 주되 판단까지
내주지 않는 것, 이것이 후반부 인생에서 부모가 잃지 말아야 할 첫 번째 품위입니다. 부모를 힘들게 하는 자식의 말은 언제나 노골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질문처럼 지나갑니다. 엄마는 내가 부탁하면 어디까지 해줄 수 있어? 아버지는 형보다 나를 더 믿죠. 나중에 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런 말들은 처음 들으면 장난 같고 농담 같,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궁금해서 묻는 말보다 상대의 마음을 재보기 위해 묻는 말이 더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질문 앞에서 쉽게 무장해져 됩니다. 남이 물으면 불쾌할 질문도 자식이 물으면 대답하려고 합니다. 내 통장, 사정, 건강 상태, 누구에게 서운한지, 형제 중 누구를 더 믿는지, 나중에 어떤 결정을 할 생각인지까지 말하게 됩니다. 뭘 숨기겠어? 가족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자식은 그 열린 문으로 들어와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한계를 확인합니다. 어디까지 말하면 부모가 흔들리는지, 어떤 표정을 지으면 부모가 미안해하는지,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결국 양보하는지 봅니다. 어느 저녁 식탁에서 자식이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는 돈 있어도 어차피 쓸데없잖아. 말투는 가볍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와 국이 놓여 있고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흐릅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가슴에 걸립니다. 또 어떤 자식은 병원에 다녀온 부모에게 그 정도면 아직 괜찮네. 그러면 우릴 좀 도와줄 수 있겠네. 라고 말합니다. 걱정하는 척 시작된 대화가 부모의 여유를 확인하는 말로 바뀝니다. 부모는 웃고 넘기지만 마음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내가 아직 괜찮다는 말이 왜 나를 더 이용해도 된다는 뜻처럼 들릴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를 시험하는 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답을 듣는 것보다 반응을 봅니다. 부모가 당황하는지, 미안해하는지, 화를 내지 못하는지, 결국 설명을 시작하는지 살핍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려고 모아둔 거예요? 라고 물은 뒤 부모가 길게 설명하면 자식은 압니다. 이 부분은 더 밀어도 되겠구나. 왜 나한테는 그렇게 못해줘요? 라고 말했을 때 부모가 죄책감에 흔들리면 또 압니다. 이 말은 통하는구나. 사람은 한 번 통했던 방식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 번 무너진 곳은 반복해서 건드려집니다. 관계의 진실은 잔인할 만큼 단순합니다. 상대가 내 약점을 알게 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그 약점을 건드렸을 때 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까지 알게 되는 일입니다. 외롭다는 사실만 알려지는 것은 아직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건드리면 내가 돈을 내주고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받아들이고 밤새 잠 못 자며 자식을 걱정한다는 것까지 보여주면 그때부터 관계의 힘이 기울어집니다. 건강이 약하다는 사실보다 건강 문제를 핑계로 자식이 결정권을 가져가려 할 때 내가 저항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위험합니다. 부모는 대개 이런 순간을 뒤늦게 알아차립니다. 대화할 때는 자식이니까 괜찮다고 넘깁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으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걱정해서 물은 걸까? 아니면 내 생각을 떠본 걸까? 불을 끄고 누우면 그 질문 하나가 자꾸 다시 떠오릅니다. 웃으며 대답한 내 얼굴이 후회스럽고 괜히 너무 많이 말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이렇게 쌓이는 감정의 후유증은 작지 않습니다. 부모는 점점
자식 앞에서 말을 고르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 속마음조차 스스로 검열하게 됩니다. 존중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먼저 부모가 자기 기준을 설명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변명하게 되며 마지막에는 허락을 구하게 됩니다. 이 돈은 내가 병원비로 두려고 한다라고 말해야 할 일이 어느새 그래도 괜찮지라는 말로 바뀝니다. 나는 아직 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이 너희가 불편하지 않다면 우로 작아집니다. 부모의 말끝이 흐려지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중심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부모가 소리치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가 흔들리는지 압니다. 그러니 부모는 질문에 모두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식의 말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갑게 굴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시험하는 말 앞에서는 친절하되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건 내가 천천히 생각하고 있다.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하마. 지금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은 싸움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경계를 세웁니다. 부모가 모든 질문에 답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을 줄 알아야 끝까지 부모로 남습니다. 이제는 자식의 질문을 두려워할 필요도 무조건 의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내 마음을 열게 하는지, 내 기준을 흔들게 하는지 조용히 살피면 됩니다. 부모의 침착함은 큰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대답하지 않는 한 박자, 다 설명하지 않는 여백, 웃으면서도 넘겨주지 않는 단단함에서 나옵니다. 오래 산 사람의 품위는 모든 것을 아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는 데서 깊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돈을 잃는 순간만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무심코 털어놓은 말이 어느 날부터 나를 움직이는 줄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한 곳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약점인 사람도 있고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약점인 사람도 있으며 돈을 움켜쥐고 있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약점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약한 곳을 믿고 말했는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 나를 설득하고 밀어붙이고 침묵시키는 도구가 되면 부모의 마음은 깊이 지칩니다. 처음부터 그런 일이 큰 소리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어느 날 말합니다. 엄마가 전에 외롭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까이 살면서 좀 도와줄게. 이 말만 들으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대신 집 문제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어라는 말이 붙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또 자식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형은 못 믿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한테 맡기세요. 부모가 한때 속상해서 흘린 말이 어느새 다른 자식을 밀어내는 근거가 됩니다. 부모는 그 말을 부정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그대로 끌려가기도 불편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정보는 힘이 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병세를 자세히 말하면 어떤 자식은 더 자주 살피고 보호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은 그 병세를 이유로 부모의 결정을 대신하려 합니다. 부모가 통장 사정을 말하면 어떤 자식은 부모가 불안하지 않게 돕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은 그 돈의 위치와 크기를 알고 난 뒤부터 말투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형제 사이에 섭섭함을 말하면 어떤 자식은 마음을 풀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자식은 그 틈을 이용해 자신만 가까운 자식인 것처럼 자리를 잡습니다. 어느 날 전화기 너머로 자식이 조용히 말합니다. 그때 엄마가 나한테 다 말했잖아.
이 말은 짧지만 무겁습니다. 부모는 순간 할 말이 막힙니다. 그때는 서운해서 말했고, 그때는 외로워서 말했고, 그때는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그것을 약속처럼 붙잡습니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잖아. 아버지도 그때는 동의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부모는 자신이 말을 바꾸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그때의 감정이 지나간 것 뿐인데, 지나간 감정이 현재의 결정을 묶어버립니다. 관계의 진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약점은 드러나는 순간 바로 권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약점을 준 사람이 반복해서 꺼내들 때 권력이 됩니다. 부모가 한 번 말한 외로움, 한 번 흘린 불안, 한 번 보인 죄책감은 조용히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다시 불려 나옵니다. 엄마가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며, 아버지가 나 없으면 힘들다며,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며, 이런 말들은 과거의 부모를 현재의 부모 앞에 세워놓고 지금의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한 말을 다시 들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는 점점 설명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돈을 왜 아직 내 이름으로 두는지 설명해야 하고, 왜 이번 부탁은 들어줄 수 없는지 설명해야 하며, 왜 내 몸이 힘들어서 안 되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부모는 작아집니다. 자식은 더 많은 이유를 요구하고 부모는 더 많은 말을 꺼내며 그 말 속에서 또 다른 약점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관계는 부모가 중심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부모가 신문받는 자리처럼 바뀝니다. 이것이 끌려다니는 관계의 가장 피곤한 모습입니다. 감정적 후유증은 밤에 찾아옵니다. 낮에는 괜찮은 척 전화를 끊었지만 저녁이 지나고 집안이 조용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때 내 사정을 다 털어놓았을까? 자식인데도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이어지면 부모는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그 탓은 오래 갑니다. 돈을 잃은 것도 아닌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집은 그대로 있는데 내 자리가 좁아진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사람을 아주 깊이 쓸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미 말해버린 것을 평생 후회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더 이상 새 약점을 내주지 않는 일입니다. 지난 말은 지난 말로 두고 앞으로의 대답을 바꾸면 됩니다. 그때는 그렇게 느꼈지만 지금은 다시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근거로 결정을 서두르지는 않겠다. 내 문제는 내가 차분히 정리하마. 이런 말은 과거의 말에 묶인 부모를 현재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부모가 마음을 바꿀 권리, 다시 생각할 권리,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권리를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약점이 권력이 되는 것을 막는 가장 조용한 방법은 내 삶의 중요한 결정권을 다시 내 손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자식과 다투지 않아도 됩니다. 큰 소리로 선을 긋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외로움을 이유로 재산을 넘기지 않고 내 미안함을 이유로 무리한 부탁을 받지 않으며 내 병을 이유로 모든 결정을 맡기지 않으면 됩니다. 부모의 품위는 완벽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흔들렸더라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침착함에서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덜 말하고 더 천천히 결정하고 내 약한 마음이 누군가의 손잡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지키면 됩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은 미움에서 생기지 않고 여러 번 마음을 다친 뒤에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의 가면을 알아보아야 한다는 말은
자식을 의심하며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의심은 마음을 거칠게 만들지만 분별은 마음을 지켜줍니다. 웃는 얼굴을 모두 경계하라는 것이 아니라 웃는 얼굴 뒤에서 반복해서 부모의 선택권을 좁히는 말과 행동을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나이 들어 필요한 것은 차가운 눈이 아니라 더 이상 쉽게 속지 않는 조용한 눈입니다. 위험한 가면은 대개 네 가지 얼굴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걱정의 가면입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불안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이제 그런 건 힘드시잖아요.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끝에 가면 부모의 판단을 빼앗습니다. 진짜 걱정은 부모에게 선택지를 주지만 가면 쓴 걱정은 부모가 스스로 결정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잠시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서운한 표정을 짓고 다른 의견을 내면 다 부모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왜 몰라요?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걱정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가 됩니다. 둘째는 효도의 가면입니다. 명절에 찾아오고 밥도 사주고 병원에도 함께 가줍니다. 겉으로 보면 좋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효도가 늘 어떤 요구와 함께 묶여 있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밥을 사준 뒤 돈 이야기를 꺼내고 병원에 동행한 뒤 통장 관리를 묻고 자주 찾아온 뒤 진명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냅니다. 어느 날 부모는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고맙기는 한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받은 것 같아 거절하기 어렵고 도움을 받은 만큼 내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효도가 빚으로 바뀌는 순간 부모의 마음은 이미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셋째는 서운함의 가면입니다. 이런 자식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섭섭해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해줘요. 나는 엄마한테 그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결국 형편이네요. 이런 말은 부모의 죄책감을 깊이 찌릅니다. 모임에서 누가 아무렇지 않게 자식에게는 좀 해줘야지 라고 말한 날 부모는 집에 와서 더 흔들립니다. 내가 너무 매정한가? 내가 늙어서 돈만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무기로 쓰는 관계는 결국 부모의 존중을 갉아먹습니다. 넷째는 친밀함의 가면입니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끼리 뭘 숨겨요? 엄마 일은 내가 다 알아야죠. 처음에는 가까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친밀함을 이유로 부모의 모든 사정을 열어보려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침범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고 혼자 간직할 공간이 있으며 끝까지 스스로 결정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자식이 가까울수록 오히려 지켜야 할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워져 서로의 경계를 밟기 시작하면 사랑도 쉽게 상처가 됩니다. 가면을 알아보는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다가온 뒤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더 불안해지는지를 보면 됩니다. 대화가 끝난 뒤 내가 존중받은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설명을 덜해서 미안하고 더 내어주지 못해 죄스러운지를 보면 됩니다. 진짜 사랑은 부모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를 서두르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 걱정은 부모의 입을 막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내 마음을 급하게 만들고 내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고 내 사정을 더 캐묻게 만든다면 그 웃음은 한 번쯤 멈춰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신호를 보았다고 해서 당장 자식을 몰아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너 왜 그러니? 라고 따져 묻는 순간 관계는 쉽게 싸움이 됩니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는
소란스럽게 폭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알아차리고 조용히 속도를 늦추고 조용히 내 것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그건 내가 좀 더 생각해 보마. 그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고맙지만 결정은 내가 하겠다.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한 때가 많습니다. 가면을 벗기려 애쓰지 않아도 내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으면 그 가면은 힘을 잃습니다. 부모의 후반부 인생에는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눈은 차갑게 번뜩이는 눈이 아니라 따뜻하되 흐려지지 않는 눈이어야 합니다. 자식의 다정함은 고맙게 받고 도움은 감사히 여기되 내 판단과 내 재산과 내 외로움까지 모두 맡기지는 않는 것. 그것이 늦은 나이에 배우는 가장 단단한 품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 줄 알면 아무리 웃으며 다가오는 사람도 함부로 내 삶의 중심까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는 방법은 자식을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부모는 말이 세서가 아니라 대답이 쉽게 흔들리지 않아서 존중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큰 결심보다 작은 대답 하나로 자기 삶을 지킵니다. 돈 이야기 앞에서, 건강 이야기 앞에서, 외로움을 건드리는 말 앞에서, 재산을 미리 정리하자는 말 앞에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속도로 어디까지 말하느냐가 후반부 인생의 평안을 가릅니다. 자식이 웃으며 묻습니다. 엄마,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 그 말에 부모는 곧바로 자세히 말하고 싶어집니다. 얼마가 있고, 어디에 넣어두었고, 병원비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까지 설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잘 정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이 다시 묻더라도 필요하면 내가 먼저 말하마 하고 멈추면 됩니다. 좋은 대답은 긴 설명이 아니라 내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용히 알려주는 말입니다. 돈에 관한 부탁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자식이 이번만 도와주면 돼요 라고 말할 때 부모의 마음은 바로 약해집니다. 이번만이라는 말은 참 무섭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된다고 하지만 한번 부모가 무리해서 내어주면 다음번에는 더 쉽게 같은 문이 열립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마시다가도 자식의 한숨이 생각나고 장롱 속 통장을 꺼내 볼까 말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말은 차갑지 않지만 분명해야 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노후를 흔들 정도로는 할 수 없고 이 말은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부모가 무너지지 않아야 관계도 오래갑니다. 건강 문제도 함부로 넘겨주면 안 됩니다. 자식이 이제 병원도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마운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병원 예약을 도와주는 것과 부모의 삶을 대신 결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같이 알아봐 주는 건 고맙다. 하지만 결정은 내가 듣고 생각한 뒤에 하겠다. 이 말은 자식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부모가 아직 자기 삶의 주인이라는 표시입니다. 몸이 약해졌다고 마음의 주권까지 약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로움을 건드리는 말 앞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식이 엄마는 나 없으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다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부모를 의존적인 사람으로 묶어두는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있어 고맙지만 나도 내 생활을 지키며 살고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롭다고 해서 모든 부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쓸쓸하다고 해서 자식의 모든 요구를
사랑으로 착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로움은 숨길 필요 없지만 외로움을 담보로 내 삶을 넘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이야기가 나올 때는 말의 속도를 더 늦춰야 합니다.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나중에 싸움 나기 전에 지금 결정해요. 이런 말은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필요한 준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는 결정은 부모에게 가장 위험합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밤을 지나고 며칠을 지나고 혼자 생각하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다시 마음을 가라앉힌 뒤 결정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급하게 정하지 않겠다. 내가 충분히 알아보고 정리하겠다. 이 말은 부모의 시간을 지키는 말입니다. 시간을 빼앗기면 판단도 빼앗깁니다. 관계의 진실은 분명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은 부모의 희생이 아니라 부모의 기준입니다. 끝없이 내어주는 부모는 처음에는 고맙다는 말을 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사랑은 주대 기준을 지키는 부모는 처음에는 서운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오래 존중받으려면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부모 스스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끌려다니지 않는 대답은 큰 소리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마.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자.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다. 도움은 고맙지만 내 기준은 지키겠다. 이런 짧은 말들이 부모를 지킵니다. 말이 짧아지면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설명이 줄어들면 약점도 덜 드러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애쓰지 않으면 내 품위도 덜 다칩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을 오래 지키기 위해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부모는 모든 대화에서 이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기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면 됩니다. 웃으며 들어주되 바로 약속하지 않고 고맙게 받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며 미안한 마음이 올라와도 그 마음만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한 부모의 반응입니다. 후반부 인생의 평안은 자식이 나를 얼마나 챙기느냐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함부로 내주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의 경계는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조용히 닫히는 문과 같아야 세게 닫으면 소리가 나고 너무 열어두면 아무나 들어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을 긋는다고 해서 반드시 싸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존중받는 부모는 되게 많이 따지지 않습니다. 대신 쉽게 약속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지 않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조용함 안에 힘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억울하면 말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왜 부모 마음을 모르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느냐? 하고 쏟아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모든 말은 풀기 위해 꺼냈다가 오히려 더 엉키기도 합니다. 이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부모가 서운함을 길게 말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기보다 피곤해할 때가 많고 부모가 억울함을 설명하면 자식은 이해하기보다 반박할 거리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품위 있는 경계는 말의 양을 줄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자식이 전화를 걸어 똑같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엄마, 그 집 문제는 빨리 정해야 한다니. 부모는 예전 같으면 왜 아직 결정하지 못했는지 길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세금도 걱정되고 형제들 마음도 걸리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고 혼자 살 집도 필요하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서두르지 않겠다. 짧습니다. 그러나 충분합니다. 자식이 더 캐물으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하고 전화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단정한 말은 긴 변명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조용한 경계는 상대를 벌주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태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화를 내지 않고도 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는 이유는 화는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날 때는 세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안해지고 미안해지면 다시 물러납니다.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세운 경계는 감정이 가라앉은 뒤에도 남습니다. 나는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다. 내가 결정할 문제다. 그 말은 더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분명합니다. 부모가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은 자식이 서운해할 때입니다. 자식이 말수가 줄고 답장이 늦어지고 명절에 얼굴을 굳히면 부모는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밥을 먹다가도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밤에 누워서도 내가 너무 심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시 무너지면 자식은 배웁니다. 부모는 조금 차갑게 굴면 결국 물러나는구나.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던 방식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부모는 자식의 서운함을 견디는 힘도 길러야 합니다. 서운함은 늘 잘못의 증거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처음으로 제대로 선을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관계의 깊은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조금 허락하지 못하면 결국 내 삶 전체를 내주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항상 만족하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서운하지 않기를 바라고 나를 좋은 부모로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요구를 들어주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식이 잠시 실망하더라도 부모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더 성숙한 사랑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를 늘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망치지 않는 거리에서 오래 남는 일입니다. 조용한 경계를 세우는 부모는 말투도 달라집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내 기준을 말합니다. 네가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이렇게 정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덜 커집니다.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부모는 자기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품이란 상대가 나를 존중해 줄 때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흔들어도 내가 나를 천하게 만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먼저 내어주고, 먼저 참아주고, 먼저 미안해하던 부모라면 짧게 말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해 보겠다는 말 하나를 하고도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오래 끌려다닌 마음은 단번에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 내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답을 미루고 내일은 설명을 줄이고 그 다음에는 거절해도 미안함에 밤새 무너지지 않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관계의 분위기도 서서히 바뀝니다. 자식이 처음에는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쉽게 대답하던 부모가 생각하겠다고 하니 불편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 침착하면 자식도 결국 알게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말 한마디로 흔들 수 없구나. 부모에게도 기준이 있구나. 부모가 외롭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설득할 수는 없구나. 이 깨달음이 생길 때 부모는 다시 관계의 중심에 섭니다. 후반부 인생의 경계는 차갑게 혼자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망치지 않기 위해 필요합니다. 선이 없는 사랑은 언젠가 원망이 되고 기준 없는 희생은 언젠가 억울함이 됩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지켜야 자식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덜 설명하지만 더 무게 있게, 덜 드러내지만 더 품위 있게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늦은 나이에도 쉽게 작아지지 않습니다. 조용한 경계는 부모를 외롭게 만드는 벽이 아니라 부모의 존중을 지켜주는 낮고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사람은 늦은 나이에 이르러서야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끝까지 자신을 잃지 않는 일입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에게 사랑을 주며 살아왔습니다. 배고플까봐 먼저 먹이고, 다칠까봐 먼저 살피고, 힘들까봐 먼저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자식 앞에서는 여전히 먼저 내어주려 합니다. 그러나 후반부 인생에서는 한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사랑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 존엄까지 내어주는 습관을 멈추어야 합니다. 부모가 끝까지 존중받는 길은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함부로 넘지 못하는 중심을 갖는 데 있습니다. 자식이 웃으며 다가올 때 그 웃음을 고맙게 받되 그 웃음 때문에 내 판단을 내려놓지 않는 것. 자식이 힘들다고 말할 때 마음은 아파하되 그 아픔 때문에 내 노후 전체를 흔들지 않는 것. 자식이 서운해할 때 미안함은 느끼되 그 미안함 때문에 이미 세운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이든 부모가 배워야 할 마지막 단단함입니다. 어느 저녁 자식에게 전화를 받고 난 뒤 부모는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컵 안에 물은 반쯤 남아 있고 창밖은 어둡습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통장을 꺼내보거나 다른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내가 지금 미안해서 결정하려는 건지, 정말 필요해서 결정하려는 건지 생각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외로울 때는 약속하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올라올 때는 돈과 재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부모의 삶은 훨씬 덜 흔들립니다. 관계의 진실은 마지막에 결국 드러납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식이 언제나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희생했다고 해서 자식이 반드시 그 희생의 무게를 아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쉽게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늘 양보하면 양보가 당연해지고 부모가 늘 설명하면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해지며 부모가 늘 돈을 내주면 돈을 내주는 부모의 불안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사랑만으로 관계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 위에 기준이 있어야 존중이 남습니다. 끝까지 존중받는 부모는 차갑지 않습니다. 다만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식의 안부에 고마워하고 도움에 감사하고 함께 밥 먹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의 외로움을 과장해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죄책감으로 넘기지 않으며 자신의 병과 불안을 이유로 모든 결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부드럽게 말하되 더 분명한 선을 가집니다. 고맙다. 하지만 그건 내가 정하겠다. 이 한마디를 차분히 할 수 있는 부모는
이미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은 사람입니다. 부모의 품위는 큰 집이나 많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품위는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내주지 않을 때 남도 나를 함부로 대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누군가 그 외로움으로 나를 흔들기 어렵습니다. 내가 내 노후를 지킬 권리를 인정할 때 자식의 서운함 앞에서도 조금 덜 무너집니다. 사람은 자신을 지키는 사람을 결국 다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운해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의 기준을 배웁니다. 물론 모든 관계가 한 번에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식은 끝까지 서운해할 수 있고, 어떤 자식은 부모의 변화를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눈치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덜 설명해도 됩니다. 이미 너무 오래 미안해하며 내어주었다면 이제는 조금 덜 미안해도 됩니다. 이미 너무 오래 자식의 표정으로 하루 기분을 정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의 날씨를 내가 정해도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조용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때입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자식이 아닙니다. 완벽한 관계도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웃으며 다가오는 자식이 있어도, 걱정하는 말투가 있어도, 효도처럼 보이는 요구가 있어도 부모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정함은 고맙게 받되 내 결정권은 내 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사랑은 주되 내 노후의 평안까지 담보로 걸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끝까지 존중받는 부모는 자식을 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사랑 안에 포함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밤의 이야기를 천천히 접어보겠습니다. 웃으며 다가오는 자식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웃음이 언제나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오래 사랑해 온 만큼 쉽게 열리고 오래 기다려온 만큼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다정한 말 앞에서도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걱정처럼 보이는 말이 내 선택을 좁히는지, 효도처럼 보이는 행동이 나를 빚진 사람으로 만드는지, 서운함이 내 죄책감을 누르는지,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내 모든 사정을 열어보려 하는지 조용히 살펴야 합니다. 이것은 자식을 미워하기 위한 눈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기 위한 눈입니다. 이미 너무 많이 말했어도 괜찮습니다. 이미 한번 흔들렸어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늦게라도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덜 설명하고 더 천천히 결정하고 마음이 외로운 날에는 큰 약속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재산을 지키는 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며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는 끝까지 부모입니다. 그러나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고 남은 시간을 평안하게 지킬 권리가 있으며 사랑 때문에 자신을 잃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이 말 하나만 남기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는 차가운 벽이 아니라 내 품위와 마음을 쉬게 하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자식집 현관 앞에서 신발을 벗기도 전에 손주 이름부터 부르는 부모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나이 들면 사람은 돈보다 마음이 더 쉽게 닳고 체력보다 존중이 먼저 무너집니다. 손주를 안아주는 일은 분명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하루가 계속 비워지고
내 몸이 계속 밀려나고 내 계획이 늘 뒤로 미뤄진다면 그 사랑은 어느 순간 조용한 손해가 됩니다. 이대로 지나가면 당신은 그 관계 안에서 끝까지 버티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복받은 일이지 손주 보는 게 얼마나 귀해라고 말하지만 밤에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허리보다 먼저 마음이 시큰거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세요. 다만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밤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 한 줄이 조용한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음이 필요하다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사랑해서 시작한 일 때문에 가장 깊이 서운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손주를 봐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많은 부모는 마음 한쪽이 환해집니다. 아직도 자식에게 내가 필요하구나. 아직도 이 집안에서 내 자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손주가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붙잡고 자식이 엄마, 오늘만 좀 부탁해라고 말하면 쉽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부탁도 있지만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오래된 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틀이 되고 어느새 매주가 됩니다. 아침 일찍 자식 집에 가서 아이 밥을 챙기고 어린이집 가방을 확인하고 빨래가 보이면 손이 먼저 갑니다. 아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잠시 앉아 쉬려 해도 싱크대 위그릇이 마음에 걸립니다. 저녁이 되어 자식이 돌아오면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를 기대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때로 내일도 가능하지입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납니다. 나는 도와주러 온 것인가? 아니면 이 집의 당연한 일꾼이 된 것인가? 착한 부모일수록 이 소리를 오래 못 들은 척합니다. 자식도 힘들겠지. 맞벌이니까 어쩔 수 없지. 요즘 젊은 사람들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한데 내가 조금 더 참으면 되지. 이렇게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참을수록 마음은 넓어지지 않고 좁아집니다. 사랑은 자발적일 때 따뜻하지만 당연하게 요구될 때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손주를 봐주는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손주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일을 둘러싼 태도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상의가 줄어들고 부모의 일정이 묻히는 순간부터 관계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어느 모임에서 누군가가 아무렇지 않게 묻습니다. 요즘도 손주 보러 다녀요. 그 말에 웃으며 그럼 봐줘야지 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잠깐 멈칫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냉장고 안에 대충 넣어둔 반찬이 보이고 내 병원 예약 날짜가 미뤄진 것이 생각납니다. 친구가 차 한잔하자고 해도 그날은 애봐야 해서 라고 말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면 부모의 노후는 큰 사건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양보들이 쌓여 서서히 비어갑니다. 많은 부모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면 더 존중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너무 쉽게 얻는 도움을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자식도 같은 도움을 오래 받으면 그것을 사랑이 아니라 생활 조건처럼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늘 가능하고 늘 괜찮고 늘 양보한다고 느끼는 순간
자식은 부모의 피로를 보지 못합니다. 마음이 나쁜 자식이라서가 아니라 사람이 원래 익숙해진 희생에는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더 아픈 것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손주가 미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망하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재우고 조용히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하루는 어디로 갔는가? 이 나이에 나는 왜 또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은 사람을 서럽게 합니다. 몸의 피로는 잠을 자면 조금 풀리지만 당연하게 여겨졌다는 느낌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희생이 아니라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입니다. 손주를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식을 돕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사랑이 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착함이 자식의 편리함으로만 쓰일 때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더라도 따뜻하게 남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기준 하나를 세워야 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과 내 삶을 빼앗기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은 다르다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생겨야 손주도 더 편안하게 사랑할 수 있고 자식에게도 더 단정하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무려 가정부가 아닙니다. 부모는 늙어서도 자기 하루가 있고 자기 몸이 있고 자기 품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부탁은 처음부터 무겁게 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옵니다. 엄마, 오늘만 좀 봐줄 수 있어. 아버지, 이번 주만 아이 데리러 가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은 부모의 마음을 흔들 만큼 부드럽고 거절하기에는 너무 사소해 보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대개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 한마디에는 사랑도 있고 책임감도 있고 아직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늙은 부모의 조용한 기쁨도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한 번은 부탁이지만 반복되면 일정이 됩니다. 일정이 오래되면 역할이 되고 역할이 굳어지면 권리처럼 변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요 하던 자식이 어느 순간 오늘은 왜 늦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아이 간식만 챙기면 됐는데 어느새 저녁밥까지 자연스럽게 맡겨집니다. 처음에는 급할 때만 부르던 일이 어느새 부모의 하루를 먼저 비워두는 전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부탁은 더 이상 부탁이 아닙니다. 부모의 노후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차지한 하나의 의무가 됩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하게도 받은 은혜보다 반복된 편의를 더 빨리 기억합니다. 처음 도움을 받을 때는 미안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도 고마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생활의 일부가 되면 사람은 그 도움의 무게를 잊습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늘 웃으며 받아주고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고 병원 예약을 미루고도 괜찮은 척하면 자식은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부모가 말하지 않은 피로는 자식에게 존재하지 않는 피로가 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남에게는 미리 묻고 시간을 확인하고 사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는 쉽게 말합니다. 엄마가 좀 해주면 되잖아. 아버지는 어차피 집에 계시잖아요. 이 말이 부모 마음을 서늘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안에 부모의 시간을 낮게 보는 태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퇴했다고 시간이 남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하루가 덜 귀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의 하루는 젊을 때보다
더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몸이 회복되는 속도도 느려지고 마음이 상처를 털어내는 시간도 길어집니다. 아침에 자식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부모는 창밖을 봅니다. 어제는 허리가 아팠고 오늘은 무릎이 무겁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기다릴 것을 생각하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식탁 위에 놓인 설거지, 소파 위에 쌓인 빨래, 아이가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보면 마음이 조금 내려앉습니다. 이것까지 내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잠깐 스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합니다. 말하면 쪼잔한 부모가 될 것 같고 안 하면 매정한 부모가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모가 가장 많이 잃는 것은 체력만이 아닙니다. 더 크게 잃는 것은 관계 안에서의 위치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도와주는 사람으로만 보기 시작하면 부모의 말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부모가 이번 주는 힘들다고 말했을 때 자식이 먼저 걱정하기보다 불편해한다면 이미 관계 균형은 많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는 말 안에 진심 어린 걱정보다 일정이 틀어졌다는 짜증이 먼저 느껴지는 순간 부모는 깊이 외로워집니다. 착한 부모는 그 외로움을 또 혼자 삼킵니다. 애들이 바빠서 그렇지.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압니다. 존중은 말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내 시간을 묻고 내 몸을 살피고 내 사정을 고려할 때 생깁니다. 부탁을 할 때보다 부탁을 거절당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식이 부모의 거절을 불효처럼 몰아가거나 서운한 표정으로 침묵한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사랑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탁이 권리로 변하는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순간을 놓치면 나중에는 거절 하나에도 큰 싸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큰 소리를 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단정하게 작은 선을 미리 세워야 합니다. 이번 주는 이틀만 가능하다. 저녁밥까지는 어렵다. 갑작스러운 부탁은 내가 감당하기 힘들다. 이런 말은 관계를 끊는 말이 아니라 관계가 오래 버틸 수 있게 만드는 말입니다. 부모가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어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말할 줄 아는 부모가 끝까지 덜 원망하고 덜 지치고 더 따뜻하게 남습니다. 부탁을 부탁으로 남겨두려면 부모의 대답에도 선택권이 있어야 합니다. 해줄 수 있다와 이번에는 어렵다가 모두 가능한 관계에서만 존중은 살아 있습니다. 나이 들어 반드시 거절해야 할 부탁은 대개 아주 평범한 얼굴로 찾아옵니다. 누가 봐도 큰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사람은 큰 손해 앞에서는 조심하지만 작은 부탁 앞에서는 마음을 풀어버립니다. 그러나 노후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한 번의 큰 사건만이 아닙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이 반복될 때 부모의 시간과 체력과 돈과 마음이 조금씩 빠져나갑니다. 60대 이후 부모가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부탁은 끝없는 손주 돌봄입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매일 책임지는 일은 다릅니다. 가끔 안아주고 밥 한 끼 먹이고 얼굴을 보는 일은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원, 하원, 간식, 목욕, 숙제, 병원, 주말 돌봄까지 부모의 몫이 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더구나 아이를 돌보는 일은 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가 뛰면 같이 움직여야 하고, 울면 달래야 하고, 아프면 밤새 신경을 써야 합니다.
60대 이후의 몸은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손주 앞에서 힘든 티를 내지 못합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절해야 할 부탁은 자식 집안일을 자연스럽게 떠맡는 일입니다. 손주를 봐주러 갔는데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널려 있고 냉장고 안반찬까지 눈에 밟힙니다. 부모는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애들이 바빠서 그렇겠지 하며 손을 댑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한 일입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면 자식도 그 상태에 익숙해집니다. 나중에는 부모가 안 하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됩니다. 그때 부모는 마음속으로 서운해 하면서도 이미 빠져나오기 어려운 자리에 서게 됩니다. 도와주러 간 사람이 어느새 집안의 빈틈을 메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부탁은 돈과 연결된 부탁입니다. 이번 달만 조금 도와주세요. 아이 학원비가 모자라요. 대출이자만 잠깐 막아주세요. 부모는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노후의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원비이고 약값이고 내가 늦은 밤 누군가에게 눈치 보지 않고 택시를 탈 수 있는 힘입니다. 젊은 날의 돈은 다시 벌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노후의 돈은 삶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를 자꾸 열어주면 어느 날 정작 부모 자신이 비를 피할 곳이 없어집니다. 네 번째는 갑작스러운 호출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요. 오늘 저녁 약속 좀 취소하면 안 돼요. 엄마는 집에 있잖아. 이런 말은 짧지만 부모의 하루를 쉽게 무너뜨립니다. 친구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하고 병원 예약을 미루고 쉬려던 시간을 포기합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반복되면 부모의 삶은 늘 대기 상태가 됩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마음이 먼저 긴장합니다. 쉬고 있어도 쉬는 것이 아니고 내 집에 있어도 내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탁의 내용보다 부탁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자식이 정말 어려워서 한번 도움을 청하는 것과 부모의 삶을 늘 비워놓은 자리처럼 사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부모가 거절해야 하는 것은 손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부모의 시간과 몸과 돈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죄책감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부모 마음은 늘 한쪽으로 흔들립니다. 내가 거절하면 자식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손주가 나를 멀리하지 않을까? 괜히 며느리나 사위와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입술까지 올라온 말을 다시 삼킵니다. 하지만 삼킨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밤에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다시 올라옵니다. 낮에는 괜찮다고 했던 마음이 밤에는 나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뒤로 미루고 있나 하고 묻습니다. 그 질문이 반복되면 사람은 서서히 지칩니다. 도와주고도 기쁘지 않고 사랑하고도 원망이 남습니다. 사람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도움 자체가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 한계를 잃는 것입니다. 한계를 잃은 도움은 결국 존중을 잃게 만듭니다. 자식은 부모가 어디까지 힘든지 알지 못하고 부모는 자식이 어디까지 요구할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은 따뜻한 연결이 아니라 조용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부탁을 들을 때 먼저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내 삶을 밀어내야 가능한 일인가? 내 건강과 돈과 시간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인가? 이 질문은 이기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아야 손주도 오래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끝까지 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차가운 벽이 아니라 따뜻한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날은 어렵다. 나는 정해진 날만 도와줄 수 있다. 돈 문제는 내 노후가 걸려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삶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 들어주는 방식에서 품위 있게 한계를 말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거절하지 못한 부모가 치르는 대가는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은 그저 손주를 잘 봐주는 좋은 할머니, 좋은 할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자식도 우리 부모님은 아직 정정하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의 몸 안에서는 피로가 쌓이고 마음 안에서는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굳어갑니다. 사람은 몸이 지친 것보다 마음이 함부로 쓰였다고 느낄 때 더 깊이 늙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피곤한 정도입니다. 아이를 안아 올릴 때 허리가 뜨끔하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무겁습니다. 집에 돌아와 밥을 차려 먹으려 해도 입맛이 없습니다. TV를 켜두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어느새 잠깐 졸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쉬어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몸만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계속 묻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내 하루를 살았나? 아니면 남의 하루를 메우고 돌아왔나? 부모는 대개 이 질문을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손주를 봐주는 일을 힘들다고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자식을 돕는 일을 부담스럽다고 느끼면 부모답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속이 좁은가? 늙어서 예민해진 건가? 남들은 다 해주는데 나만 힘들어하는 건가? 이렇게 마음이 자기 자신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관계에서 받은 피로가 내 안의 죄책감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속이 좁아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삶이 계속 밀려나면 서운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 시간이 완전히 사라지면 마음은 말라갑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부모에게 하루는 단순한 여유 시간이 아닙니다. 병원에 다녀오고 천천히 걷고 친구와 한 끼 먹고 조용히 쉬며 마음을 정리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자식집의 빈자리로 채워지면 부모의 노후는 점점 자기 이름을 잃습니다. 더 아픈 대가는 자식에게 편리한 사람으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가능하다고 하면 자식은 부모가 힘들다는 생각을 덜 하게 됩니다. 엄마는 괜찮겠지. 아버지는 원래 말없이 해주시잖아. 이런 생각이 자식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부모의 도움은 고마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조건이 됩니다. 그때부터 부모가 조금이라도 거절하면 자식은 감사했던 과거보다 불편한 현재를 먼저 봅니다. 왜 갑자기래요? 전에는 해줬잖아요. 이 말이 부모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어느 저녁 손주를 돌보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식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내일도 부탁해요. 짧은 문장입니다. 나쁜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장 끝에 괜찮으세요가 없고 힘들면 말하세요. 가없으면 마음이 차갑게 식습니다. 부모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답장을 못합니다. 거절하고 싶지만 거절하면 분위기가 달라질까 두렵습니다. 결국 그래라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짧은 답장 하나 때문에 밤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존중은 큰 선물에서만 드러나지 않습니다. 작은 확인에서 드러납니다. 부모의 시간을 묻는 말, 몸 상태를 살피는 말,
미안함과 고마움을 잊지 않는 태도 속에서 존중은 살아납니다. 반대로 그런 확인이 사라지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마음은 외로워집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느끼는 외로움은 남에게서 받는 외로움보다 더 깊습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면 적어도 내 마음은 알아주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절하지 못한 부모는 결국 두 가지를 동시에 잃습니다. 하나는 자기 삶의 리듬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 속의 무게입니다. 늘 맞춰주는 사람은 편하지만 반드시 존중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맞춰주면 상대는 그 사람의 불편을 작게 봅니다. 부모가 매번 양보하면 자식은 부모의 양보를 인격의 깊이가 아니라 생활의 편리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이 관계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희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사랑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희생이 너무 많아질수록 존중은 오히려 흐려집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원망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힐 필요는 없습니다. 원망은 부모의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필요한 것은 원망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피곤한 이유가 나약해서가 아니라 내 한계를 너무 오래 넘겼기 때문이라는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서운한 이유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 내 시간이 너무 가볍게 다뤄졌기 때문이라는 이해입니다. 이 이해가 생기면 반응이 달라집니다. 무작정 참지도 않고 갑자기 폭발하지도 않게 됩니다. 나는 그날은 쉬어야 한다. 이번 주는 한 번만 가능하다. 내 몸 상태를 먼저 봐야겠다. 이런 말이 조금씩 가능해집니다. 거절은 늦게 할수록 거칠어지고 일찍 할수록 단정해집니다. 부모가 자신을 지키는 말을 조용히 시작할 때 관계도 비로소 다시 제자리를 찾을 기회를 얻습니다. 사람은 반복해서 받는 도움을 오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고 두 번째는 고마워하고 세 번째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뒤에는 그것이 없을 때 불편함부터 느낍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의 냉정한 작동 방식입니다. 자식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쉽게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애써서 시간을 내는지, 아이를 돌보고 나면 얼마나 몸이 무거운지, 자기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을 때 얼마나 허전한지 자식은 끝까지 다 알지 못합니다. 부모는 흔히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리라 기대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설마 모르겠나? 내가 아픈 티를 안 내도 마음으로는 느끼겠지. 언젠가는 고맙다고 하겠지 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관계에서 말하지 않은 희생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집니다. 사람은 보이는 불편에는 반응하지만 조용히 감춘 고통에는 둔해집니다. 부모가 늘 웃으며 괜찮다고 말하면 자식은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부모의 침묵은 깊은 배려였지만 자식에게는 허락처럼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착한 부모가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착함은 마음의 성품이지만 경계 없는 착함은 상대에게 잘못된 습관을 만들어 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가 매번 자신의 한계를 지우면 자식도 그 한계를 볼 기회를 잃습니다. 사람은 선이 보일 때 조심합니다. 선이 없으면 어디까지가 무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는 일은 당장은 자식을 편하게 하지만 길게 보면 자식에게 부모를 가볍게 대하는 습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작은 장면에서 그 변화는 드러납니다. 자식이 전화를 걸어 오늘의 좀 봐줘요 라고 말하고 부모가
오늘은 약속이 있는데 라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러면 잠깐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 하나에 부모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나? 그냥 취소한다고 할까? 아이 때문에 힘들 텐데 내가 너무 매정한가?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은 부모가 평생 끌려다니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관계를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불편을 견디지 못하면 내 삶은 계속 상대의 일정표 안에 갇힙니다. 부모가 알아야 할 관계의 진실이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모든 것을 해주면 어느 순간 사랑보다 이용당하는 느낌이 먼저 남습니다. 존중받기 위해 희생만 계속하면 어느 순간 존중보다 당연함이 먼저 돌아옵니다. 관계는 마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반복된 행동이 관계의 규칙을 만듭니다. 부모가 매번 달려가면 자식은 부모가 달려오는 관계를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매번 돈을 내면 자식은 부모의 돈을 위급할 때 열리는 예비 창고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매번 자기 약속을 취소하면 자식은 부모의 약속을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일이 쌓이면 부모는 겉으로는 가족 안에 있지만 속으로는 점점 초라해집니다. 손주 생일에 선물을 들고 가도 마음 한구석이 박지 않고 자식 집 식탁에 앉아도 손님인지 일꾼인지 모를 기분이 듭니다. 자식이 나쁘게 말하지 않아도 내 존재가 필요할 때만 불리는 사람처럼 느껴지면 마음은 깊이 상합니다. 이것은 작은 상처가 아닙니다. 나이든 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은 삶 전체를 흔드는 외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는 자식의 마음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만든 반복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내가 너무 오래 아무 조건 없이 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는지, 힘들면서도 괜찮다고만 하지 않았는지, 서운하면서도 웃으며 넘어가지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봐야 합니다. 이 돌아봄은 자책이 아닙니다. 내 삶의 손잡이를 다시 잡는 일입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어느 정도 내가 허락한 방식 위에서 굳어집니다. 늦게라도 그 방식을 바꾸면 관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해야 할 말은 크고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손주를 사랑하지만 매일 돌보는 것은 어렵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 일정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급한 일은 이해하지만 갑작스러운 부탁이 반복되면 힘들다. 이런 말은 자식을 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를 사람으로 다시 보게 만드는 말입니다. 부모에게도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하루가 있다는 사실을 관계 안에 다시 세워두는 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생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기 한계를 품위 있게 말하기 시작하면 자식도 그 한계를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을 지나야 관계가 더 건강해집니다. 부모는 끝없이 쓰이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으며 함께 늙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 사랑은 더 많이 참는 방식이 아니라 더 분명하고 따뜻하게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선을 긋는다는 말은 많은 부모에게 차갑게 들립니다. 가족 사이에 무슨 선이냐? 자식에게 조건을 따지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손주 보는 일을 계산하면 정이 없어 보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은 정을 끊기 위해 긋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사랑하기 위해 긋는 것입니다. 물이 담긴 그릇에도 테두리가 있어야 물이 남아있듯이 사람 마음에도
경계가 있어야 사랑이 오래 남습니다. 부모가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말투보다 마음의 위치입니다. 거절을 죄처럼 여기면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립니다. 미안한데 로 시작해서 결국 다시 해주겠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식의 한숨 하나, 며느리의 침묵 하나, 사위의 어색한 표정 하나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몸과 시간을 지키는 일은 죄가 아닙니다. 나이 든 부모가 자기 하루를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노후의 기본 질서입니다. 차갑지 않게 선을 긋는 첫 번째 방법은 가능 범위를 먼저 정해두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탁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흔들리며 결정하면 늘 밀립니다. 미리 스스로에게 정해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며칠까지 손주를 볼 수 있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가능한지, 갑작스러운 호출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돈 문제는 어떤 선을 넘지 않을 것인지 말입니다. 기준이 마음속에 없으면 부모는 매번 자식의 사정에 끌려갑니다. 기준이 있어야 말도 짧고 단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이번 주 내내 애 좀 봐줘요 라고 말할 때 부모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 하루만 가능하다.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병원도 가야 하고 친구와 약속도 있고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자식은 그 설명 속에서 반박할 틈을 찾습니다. 부모의 거절은 변명이 아니라 결정이어야 합니다. 결정은 짧을수록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안함을 줄이고 고마움을 요청하는 태도입니다. 부모는 거절할 때 너무 많이 사과합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해줘서 어떡하니? 하지만 모든 거절에 죄책감을 붙이면 자식은 부모의 한계를 존중하기보다 부모가 미안해해야 할 일로 받아들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렵다. 미리 말해주면 내가 가능한 날을 생각해 보겠다. 이 말은 부드럽지만 분명합니다. 자식을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시간이 아무 때나 열리는 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는 감정 싸움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서운한 표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해줬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했는데 라고 시작하면 오래 묵은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그러면 본래의 선 긋기는 사라지고 서로 상처 주는 말만 남습니다. 선을 긋는 부모는 조용해야 합니다. 그동안 해줄 수 있을 때는 해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내 몸과 일정도 봐야 한다. 이 정도면 됩니다. 깊은 말은 낮은 목소리에서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어느 날 저녁 자식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내일 갑자기 회의가 생겼는데 아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부모는 바로 달력을 보기도 전에 그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숨을 고릅니다. 내일은 어렵다. 다음부터는 미리 말해주면 내가 가능한지 보겠다.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집니다. 그 침묵이 불편해도 견뎌야 합니다. 그 침묵을 견디는 힘이 부모의 남은 삶을 지킵니다. 네 번째는 거절 뒤에 과도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한번 거절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해서 다음번에는 더 많이 해주려 합니다. 하루 못 봐줬으니 주말 내내 봐주고 돈을 못 줬으니 반찬을 잔뜩 해주고 약속을 지켰다는 죄책감 때문에 다시 자신의 생활을 내어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의 거절을 진짜 선으로 배우지 못합니다. 거절은
거절로 끝나야 합니다. 미안해서 더 크게 갚으려 하면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선을 긋는 일은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부모 자신도 낯섭니다. 평생 누군가를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자기 시간을 먼저 말하는 일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몇 번 하고 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오늘은 내 하루를 조금은 지켰다는 조용한 안도감이 생깁니다. 그 안도감은 누구를 이긴 기쁨이 아닙니다. 나를 함부로 잃지 않았다는 평안입니다. 부모가 단정하게 선을 세우면 자식도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배웁니다. 부모에게도 일정이 있고 몸 상태가 있고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자식이 곧바로 성숙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같은 태도를 유지하면 관계의 규칙은 조금씩 바뀝니다. 결국 존중은 한 번의 큰 선언보다 반복되는 조용한 기준에서 만들어집니다. 차갑지 않게 선을 긋는 부모는 덜 말하지만 더 무게가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지만 쉽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랑하지만 자신을 지웁니다. 돕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후반부 인생의 품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잃지 않기 위해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부모만이 끝까지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되 빼앗기지 않는 부모가 되려면 먼저 사랑과 책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일은 부모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손주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일은 부모의 노후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자식을 돕는 일은 아름다울 수 있지만 자식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일은 결국 모두를 약하게 만듭니다. 나이 들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매정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내어주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손주를 보는 시간은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분명합니다. 내가 정한 범위 안에서 만나는 손주는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내 일정이 무너지고 내 몸이 아픈데도 억지로 맞는 손주는 미안하게도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한계가 무시되면 손주를 향한 마음마저 지쳐갑니다. 그래서 손주를 오래 사랑하고 싶다면 오히려 손주 돌봄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느 오후 손주가 작은 손으로 귤을 까달라고 합니다. 그 모습은 참 예쁩니다. 아이가 웃으며 할머니랑 있는 게 좋아라고 말하면 마음이 녹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자식이 늦는다는 연락도 없이 1시간, 2시간 늦게 들어오면 그 따뜻했던 마음 위로 서운함이 내려앉습니다. 손주가 예쁜 것과 부모의 시간이 함부로 쓰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부모는 손주에게까지 괜한 감정의 그림자를 남기게 됩니다. 균형 있는 부모는 돕는 방식을 미리 정합니다. 나는 매주 수요일 오후만 가능하다. 아이를 데리러 가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저녁밥과 목욕까지는 어렵다. 갑작스러운 부탁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가능하다. 이런 기준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자식도 미리 계획할 수 있고 부모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는 도움은 매번 감정의 빚을 만들지만 기준이 있는 도움은 서로를 덜 원망하게 합니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의 돈은 자식에게 증명하기 위한 사랑의 도구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이미 긴 세월 동안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학비를 대고 밥을 먹이고 아플 때 밤을 새우고 젊은 날의 시간을 바쳐 키운 것으로 이미 부모의 사랑은 충분히 무거웠습니다. 60대 이후에도 계속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려 하면 부모는 끝내 자기 삶을 지킬 힘을 잃습니다. 도와줄 수 있다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돕고 어렵다면 단정히 말해야 합니다. 내 노후 자금은 지켜야 한다. 이 말은 부끄러운 말이 아닙니다. 늦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본 권리입니다. 집안일도 함부로 떠맡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 집에 갔을 때 설거지가 보이고 빨래가 보여도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 들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가 매번 빈틈을 메우면 자식은 자기 집에 책임을 배울 기회를 잃습니다. 식탁 위에 그릇 몇 개를 그냥 두고 돌아오는 일이 처음에는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견뎌야 합니다. 부모가 손을 대지 않아야 자식도 자기 생활의 무게를 직접 느낍니다. 도와주되 빼앗기지 않는 부모는 자식과 거래하듯 살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함께 놓고 생각합니다. 내 병원 예약, 내 친구와의 약속, 내 산책 시간, 내 휴식도 가족의 사정만큼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부모가 자기 생활을 존중해야 자식도 부모의 생활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가볍게 여기면서 남이 내 시간을 귀하게 여겨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계에서 성숙함은 많이 주는 데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줄 수 없는 것은 조용히 멈추는 데서도 나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면 자식은 잠시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자기 책임을 감당할 기회를 잃으면 결국 더 오래 부모에게 기대게 됩니다. 부모의 과한 희생은 자식을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모의 희생 위에서는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남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 달려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지만 자기 삶도 가진 사람, 도와주지만 함부로 요구할 수 없는 사람, 손주를 품에 안을 수 있지만 자기 노후를 내려놓지는 않는 사람, 그런 부모가 되어야 자식도 부모를 다시 한 사람으로 봅니다. 부모라는 이름 뒤에 가려졌던 몸, 시간, 마음, 품위를 보게 됩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좋은 관계란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자식도 부모를 필요로 할 수 있고 부모도 자식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반드시 숨쉴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하루가 남아 있어야 하고 자식의 책임도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손주를 보는 시간도 더 따뜻해지고 가족의 말도 덜 날카로워지고 부모의 마음도 덜 상합니다. 사랑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나눔이 오래 가려면 내 안에 남겨둔 목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존중받는 부모는 더 많이 희생한 부모가 아닙니다. 끝까지 자기 삶의 무게를 잃지 않은 부모입니다. 자식이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고 돈이 필요하다면 노후 자금까지 내어주고 손주가 맡겨지면 내 몸이 아파도 웃으며 받아주는 부모가 반드시 더 사랑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부모일수록 어느 순간 가족 안에서 너무 쉽게 쓰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후반부 인생에서 존중은 착함만으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품위 있는 경계가 있어야 지켜집니다. 부모가 평생 자식을 위해 산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젊은 날에는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아플 때 없고 병원에 가고 학교 가는 뒷모습을 보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 시절의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어른이 되고 부모가 60대 이후의 삶에 들어섰다면 관계의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부모가 모든 빈틈을 메우는 구조로 남아있으면 자식은 어른이 되었어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모를 편리한 안전망으로만 보게 됩니다. 이제 부모에게 필요한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도와준 뒤에도 마음이 평안한가? 내 몸을 해치지 않는가? 내 노후의 기본을 무너뜨리지 않는가? 자식이 내 도움을 고맙게 여기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조용히 살피면 됩니다. 대답이 계속 불편하다면 그 부탁은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은 것입니다. 부모는 그때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멈춤은 관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어느 날 자식이 또 전화를 걸어옵니다. 이번 주말에 아이 좀 봐줄 수 있어요. 예전 같으면 마음보다 대답이 먼저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시 생각합니다. 내 몸은 괜찮은지, 내 일정은 어떤지,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토요일 오후 몇 시간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어렵다면 이번 주말은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은 짧고 목소리는 낮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미안함에 무너지지 않고 그렇다고 차갑게 끊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태도에서 늦은 인생의 품위가 생깁니다. 자식이 처음에는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부모를 낯설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흔들리지 않고 같은 기준을 지키면 자식도 조금씩 배웁니다. 부모에게도 시간이 있다는 것, 부모의 몸도 한계가 있다는 것, 부모의 노후 자금은 함부로 기대서는 안 되는 것, 부모의 도움은 권리가 아니라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존중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기준을 통해 천천히 자리를 잡습니다. 부모도 스스로를 덜 탓해야 합니다. 거절했다고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를 매일 보지 않는다고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고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 자기 삶을 지키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내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평안해야 가족도 덜 무겁습니다. 가끔은 집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낯설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식 집에가 있을 시간에 조용히 차를 마시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허전합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오래 잊고 있던 내 시간이 돌아옵니다. 천천히 산책을 하고 미뤄둔 병원에 가고 친구와 밥을 먹고 손주에게는 정해진 날 더 따뜻하게 웃어줍니다. 이렇게 사는 부모는 자식을 버린 부모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회복한 부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끝까지 자식에게 남겨야 할 것은 무한한 희생의 기억이 아니라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의 삶을 존중해야 한다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손주를 사랑하되 내 노후를 잃지 않는 것, 자식을 돕되 내 품위를 내려놓지 않는 것, 부탁을 듣되 내 한계를 함께 듣는 것, 이것이 60대 이후 부모가 지켜야 할 마지막 기준입니다. 덜 설명해도 됩니다. 덜 애써도 됩니다. 이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기 삶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부모는 참 많이도 참고 살았습니다. 아이가 울면 먼저 달려가 자식이 힘들다 하면
내 피곤함을 접었고 가족이 필요하다 하면 내 하루를 뒤로 미뤘습니다. 그 마음이 모두 헛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 바꾸어야 합니다. 더 많이 내어주는 쪽이 아니라 오래 따뜻하게 남을 수 있는 쪽으로 말입니다. 손주를 봐주는 일도, 자식을 돕는 일도 부모의 마음이 살아있을 때 아름답습니다. 마음이 닳고 몸이 무너지며 서운함만 남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건강한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은 무료 가정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평생을 살아내며 가족을 지켜온 사람이고 이제는 자신의 노후도 지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부탁을 들을 때 잠시 멈추어도 됩니다. 내 몸을 먼저 살펴도 됩니다. 내 시간을 지켜도 됩니다. 이번에는 어렵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 말 하나가 가족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갈 수 있는 관계를 세워줍니다. 자식도 배워야 합니다. 부모의 도움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자신을 덜 탓하십시오.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버텼습니다. 남은 인생은 더 조용하고,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해도 됩니다. 경계가 있다고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품위가 있다고 가족이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부모가 오래도록 더 평안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 많은 마음에 남기십시오. 당신에게도 당신의 시간과 몸과 평안을 지킬 자격이 있습니다.